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 디지털 세상에 바로 그 기반이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같은 뭐랄까 새로운 기술의 파도가 기존 통신망을 거의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먼저 우리가 기대했던 5G의 현실부터 짚어보고요. 지금 네트워크가 도대체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왜 하필 2026년이 결정적인 해가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질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5G부터 시작해볼까요? 분명히 자율주행차에 스마트시티까지 세상을 바꿀 거라고 했는데 왜 이 기술 혁명은 그냥 좀 더딘 진화처럼 느껴졌을까요?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걸 먼저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5G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거다. 세상을 바꿀 서비스가 막 쏟아져 나올 거다. 정말 기대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벌써 7년이 지났는데 혹시 우리 일상을 확 바꾼 5G 서비스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5G 쓰는 사람은 계속 늘었는데 정작 우리가 체감하는 속도는 2022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똑같거나 심지어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이게 단순히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신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뭐 대규모 투자를 안 했으니까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명분도 없었고요. 결국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큰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멈춰버린 네트워크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새로운 힘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재의 인프라를 한순간에 구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게임 체인저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데이터 쓰나미입니다. 지금의 네트워크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에요. 도로 위 모든 차가 갑자기 8K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자율주행차로 바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게 바로 그런 수준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종의 기술 군비 경쟁이에요.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서 우리 디지털 보안을 그냥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기 전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양자 방패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인 거죠. 이 70%라는 숫자가 AI 트래픽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제대로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백 개의 새로운 앱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을 장악할 킬러 AI 서비스? 단 몇 개만 등장해도 지금의 네트워크는 그냥 마비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이런 압박의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가 좁은 나라는 벌써부터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넓은 도로를 가진 나라는 여전히 쌩쌩 달리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네트워크는 한계에 다다랐고 변화의 압력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딱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끌고 있어요. 바로 2026년, 다음 기술 경쟁의 출발 신호를 쏘아올릴 투자의 기폭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봐야죠. 아니, 이렇게 필요하고 시급하면 진작에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고속도로, 주파수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 길이 무한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길은 이미 꽉 차 있고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권한은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매로 이 길을 깔아야 통신사들이 그 위에 새로운 인프라를 지을 수 있는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입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새로운 고속도로를 여는 과정이 마침내 시작된다는 거죠. 특히 2026년은 기존 도로의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도로가 열리는 그야말로 통신혁명의 분기점이 될 정말 결정적인 해입니다. 자, 그럼 새로운 디지털 고속도로가 열리면 그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길을 닦고 표지판을 세우고 휴게소도 짓는 거대한 건설이 시작되겠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질 이 막대한 투자, 즉 미래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파수 경매를 시작으로
통신사들은 차세대 네트워크를 까는데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국내 주요 통신 3사의 설비 투자 전망을 보면요. 2026년부터 투자가 확 늘어나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동안 멈춰있던 투자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미국도 똑같습니다. 거대 통신사 AT&T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어요. 이건 뭐 특정 국가의 현상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돈이 그냥 똑같은 걸 더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빠르고 용량은 훨씬 더 크고 미래의 보안 위협에도 끄떡없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신사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게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새로운 기지국이랑 네트워크 장비가 우리 기술과 경제, 더 나아가 우리 일상에 어떤 진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혁명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다운로드 속도가 좀 빨라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그 다음 세대의 기술 혁신들 있잖아요. 바로 그 기술들을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 즉 판이 드디어 깔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예상해 볼 수 있는 타임라인인데요. 인프라를 먼저 깔고 그 위에서 서비스가 나오고 결국 완전히 새로운 기기들이 등장하는 아주 명확한 흐름을 볼 수 있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미래를 위한 물리적인 토대가 드디어 깔리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과연 될까가 아니라 언제 현실이 될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이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까요?